여러분, 혹시 며느리가 말이 없어서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는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물어봐도 짧게만 대답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던 경험 말이에요. 사실 전국의 60대 시어머니 10명 중 8명이 며느리와의 대화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며느리가 말을 안 하는 진짜 이유와 함께 서운한 마음을 줄이고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3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며느리가 말을 안 하면 왜 더 서운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밥상에서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이 없으면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우리 세대에게 대화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었어요. 대화는 곧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 춥지? 회사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요즘 세대는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배워왔고, 불필요한 대화로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걸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느끼시는 서운함과 며느리가 실제로 가진 마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며느리가 말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이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며느리가 말을 안 할 때 싫은 건 아닌지 자꾸 불안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겪으시는 감정이에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가거나 명절에 와서도 필요한 말만 하고 가면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전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왜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보 공백의 부정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모를 때 그 빈 공간을 부정적인 상상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진 본능이에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침묵의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저번에 반찬이 짰다고 했더니 그게 섭섭했나?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을 말했더니 간섭한다고 생각하나? 용돈을 조금 줬더니 적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쌓이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게 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불안은 며느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이 적은 성향인지는 침묵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거든요. 불안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니? 건강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단, 추궁하듯이 물으시면 안 돼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지,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느낄 수 있게 편안한 톤으로 여쭤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며느리는 표현 방식이 다른 세대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른께 말을 많이 하는 게 예의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게 관심의 표시였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정반대로 배운 경우가 많아요. 요즘 세대는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훈련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도 이응 키읔, 기역 시옷 이렇게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습관이 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 세대는 거리 존중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배운 세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을 안 하니? 대답을 좀 해라고 하시면 며느리는 더 움츠러들게 돼요. 대신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과거의 기준으로만 며느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가 대답을 짧게 할 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야, 오늘 날씨가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고 말씀하셨는데 며느리가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끝내버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래도 한마디 더 하지.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나 싶으시죠? 우리 세대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반응이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야 예의 바른 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며느리는 내라고만 하니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내 말을 귀찮아하는 것 같고 나를 대충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세대 차이예요. 요즘 세대는 짧은 대답이 효율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이라고 배웠어요. 내라고 하면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게 말하는 걸 오히려 번거롭고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의 길이보다는 태도와 행동을 함께 봐주세요. 며느리가 내라고만 대답해도 웃으면서 대답했다면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다거나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다면 그게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벽을 쌓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며느리가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거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며느리가 벽을 쌓은 게 아니라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존재예요. 실수하면 안 되고 말을 잘못했다가 오해를 사면 안 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리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뭔가 말을 했다가 잘못될 바에는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요즘 손주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라고 물으셨다고 해봐요. 며느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더라는 식으로 잔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됩니다. 왜 말이 없을까? 가 아니라 무엇이 조심스러울까? 로요. 며느리가 벽을 쌓은 게 아니라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아끼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문을 줄이시고 평가하거나 조언하시려는 말도 줄여보세요. 대신 요즘 힘들지 않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다가가 보시는 겁니다. 6번째로 며느리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과 무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려워한다는 건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군다는 건 어머님의 평가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해, 실수하면 안 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특히 권위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직장에서도 상사 앞에서 말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며느리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돼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군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어려워하는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실수해도 크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의견이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 주시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가나 조언보다는 공감하는 표현을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고 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7번째 내용은 관계는 말의 양보다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며느리와 자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사실 관계의 질은 얼마나 자주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느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와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편안하고 부담 없는 관계도 있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가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관계입니다. 며느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집에 올 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온다면 그게 좋은 관계예요. 명절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한다면 그것도 좋은 관계죠. 반대로 말은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봐도 이게 증명돼요.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갈등이 잦은 관계보다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관계가 훨씬 오래 유지되고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자주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는 것보다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꼭 대화를 끌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은 어땠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면 며느리는 더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적당한 거리도 관계의 한 형태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가끔 만나고 필요할 때 연락하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도 충분히 좋은 관계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서운함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하셨어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으실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가 말을 좀 해줬으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실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며느리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 수도 없고 며느리의 성격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해석과 기대예요. 이걸 바꾸는 게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를 피하네라고 해석하면 서운해요. 하지만 오늘 피곤한가 보네, 쉬고 싶은가 보네라고 해석하면 서운하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한테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었는데 괜찮아요 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나한테 속마음을 안 보여주네라고 생각하면 속상하죠.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며느리가 자주 전화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자주 찾아오기를 기대하시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계속 실망하게 돼요. 하지만 기대를 낮추시면 실망도 줄어들어요. 며느리는 바쁜 사람이니까 자주 못 보는 게 당연해. 말이 적은 성격이니까. 대화가 많지 않은 게 자연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나는 계속 참고 살라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며느리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건 장기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한두 달 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십몇 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며느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질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하세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며느리한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달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푸셔도 되고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잊으셔도 돼요.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셔도 좋고요. 며느리는 내 모든 감정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스트레스가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서운함은 내가 스스로 챙기는 게 맞아요. 이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하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해석과 기대를 조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정답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모든 관계가 달라요. 어떤 며느리는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며느리는 정말로 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